12월 27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파인테크닉스가 시간의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 특별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를 비롯한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경우 애플이 내후년에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주은행과 양지사를 비롯한 핵증주들이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은행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부각되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품절주들과 함께 시간의 핵증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12월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함께 오늘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 같은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핵증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증주 중에서도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엔트 전공을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오늘 시간 매장에서는 핵증주들과 함께 정치 테마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현대 ADM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현대 ADM의 대사 항암제가 100% 암전이 억제 효능을 보였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시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항암제는 암주기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항암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대 ADM의 관계자는 암주기 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가 탄생한다면 암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트 전공과 에이텍이 각각 거래대금 1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8%, 2.9%씩 상승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의 장에서 부각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리엔트 전공은 현재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제주은행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5.1%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주은행을 비롯한 일부 핵증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와 안두릴 등 대표적인 IT 방산 업체들이 기술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국방 예산을 따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국방 예산은 8,500억 달러로 해당 컨소시엄에는 일론 머스크의 방산기업인 스페이스X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안두릴에 레이더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사면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상승했습니다. 사면은 어제도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최근 조선소가 로봇업계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픈 AI도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사면은 지능형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완료하고 해외 고객사와 양산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면은 현재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통합하는 3인원 기술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를 생산 납품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삼형 ENC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삼형 ENC는 오늘 별다른 호재나 공시 없이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글로리아 조합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전원사채 납입일이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시간의장에서 상한가가 풀려버리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삼형 ENC는 최근 방위사 업청과 132억 원 규모의 단파 통신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 규모는 삼형 ENC의 최근 매출액 대비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KC코트렐은 장중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 최대 주주인 KC그린홀딩스를 대상으로 567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장중 최고 24%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종가는 5%대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KC코트렐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가액은 622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5월 26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넷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한 이후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최근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도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쭈충즈 3.0을 공개한 가운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둘러싼 미중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과기부가 오늘 양자정보 기술 분야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로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이엔셀은 장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며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엔셀은 단위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엔셀은 어제 언론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이번 계약의 주요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즈윅 스튜디오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가운데 이번 시즌이 외신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하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관계사인 위즈윅 스튜디오도 시간의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거래 대금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3%, 0.4%씩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프리마켓에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0.6%, AMD는 0.3%, 브로드컴은 0.2% 하락하고 있으며 TSMC는 0.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3년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용인 반도체 단지 계획 승인도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CEO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글로벌 정상급 업체들에 비해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알테오젠이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6%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나 공시는 없었는데요. 알테오젠은 어제 고용량 아일리아에 대한 제형 특허 우선권을 출원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위해 개최했던 임시조조총회 결과를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클로봇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1% 하락했습니다. 클로봇은 최근 로봇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며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클로봇은 10월 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로봇은 화요일 날 21%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OS랩이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없었는데요. SOS랩은 오늘 언론을 통해 KG 모빌리티와 운전자 주행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소식에 오늘 6%대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